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지금 민주당 내부가 부글부글 끓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로는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실패할 거라는 그런 충격 보고서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긴급 기자회견을 가지고 자신이 다음 총선엔 불출마하겠다, 서울 종로, 청주 상당, 그리고 경기도 안성에는 공천을 아예 하지 않겠다, 이런 5가지 발표를 한 것을 보면 지금 민주당 내부 사정은 정말 최악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송영길의 발표를 낳게 만든 보고서가 공개됐습니다. 오늘 중앙일보가 단독 보도한 이 보고서, 지금 민주당에는 이 국민의힘의 여의도연구원과 같은 민주연구원이 있습니다. 여기서도 여론조사가 아주 안 좋게 나온 모양입니다. 노웅래 민주연구원장은 연일 이 방송에 나와서 지금 여론조사 상황이 얼마나 나쁜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선거법상 구체적인 수치를 댈 수는 없지만 김건희 씨 방송이 오히려 민주당에게는 마이너스가 됐다, 이런 발언까지 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와는 별도로 또 다른 상당히 중요한 이 민심 보고서가 공개돼서 지금 민주당이 발칵 뒤폈습니다. 민주당 서울시당의 의원들에게는 다 전달됐다고 합니다. 이걸 보면 지금의 서울의 정권교체 여론은 오세훈 시장이 압승을 했던 지난해 4월 7일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보다도 더 나쁘다는 겁니다. 당시 오세훈 후보는 박영선 후보에게 18%포인트 이상 큰 차이로 압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나쁘다고 하면 이번 선거는 끝난 것 같습니다. 물론 그때 안철수가 이 오세훈 후보와 단일화하면서 물러났습니다. 자, 이번에도 그런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습니다만 그와 별도로 지금 상황은 그때보다 더 안 좋다. 그렇다면 안철수 후보가 사퇴하는 일도 벌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물론 안철수 후보는 끝까지 가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만에 하나 정권교체에 걸림돌이 된다면 어떤 판단을 내릴지도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민주당 내에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 시작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을 융단 폭격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에 구독자가 아니신 분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민주당이 오는 3월 대선에서 서울 민심이 지난 이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보다 좋지 않다고 내부 판단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중앙일보가 보도했습니다. 자, 민주당에 따르면 민주당 서울시당은 최근 발간한 서울시 유권자 정치 지형과 대선 전략 함의 보고서에서 서울 지역위원장을 대상으로 결과 보고회를 가졌다고 합니다. 이 보고서는 서울의 남녀 유권자 2,500명의 여론조사 결과와 4050 남녀, 2030 남녀 등 모두 4개 그룹의 FGI 집단 신청 면접 조사의 결과를 담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순한 여론조사, 이것도 2,500명이니까 상당히 큽니다만 이와 별도로 이 신청 면접 조사 FGI를 했다는 겁니다. 이걸 보면 지금 2030 특히 남성이 얼마나 이재명을 멀리하고 윤석열을 띄우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보고서를 가지고 지금 민주당은 자체 판단한 겁니다. 서울은 지금 최악이다. 이 보고서는 서울 시민들의 정권교체 여론이 지난해 보궐선거 때보다 높다며 서울이 정권심판론의 진원지라고 평가했습니다. 서울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자, 전통적으로 영남 호남은 지역에 따라서 특정 정당 선호도가 뚜렷합니다. 그렇지만 서울은 중립적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바람을 불러일으키면 어마어마한 심판을 합니다. 서울입니다. 자, 그리고 야권 후보 단일화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로 단일화되면 일부 지역에선 경합할 것이다. 안 후보로 단일화되면 이 후보가 서울에서 이길 곳이 없다. 자, 어쨌든 이재명 후보가 필패할 것으로 진단했습니다. 또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40%를 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2030 세대, 특히 2030 남성의 지지율 하락으로 분석했습니다. 이게 큽니다. 2030 남성들. 지금 여성가족부 폐지 윤석열이 공약을 한 뒤 이준석 대표가 뛰어든 뒤 지금 상당히 분위기가 좋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여론조사가 이제는 전화면접조사까지도 윤석열 후보가 1위를 합니다. 이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2030이 중심이 된 반란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 대선 당일 2030 남성의 투표율이 같은 세대 여성의 투표율을 넘어설 수 있다며 이재명 후보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대선 쟁점 사항이 된 페미니즘에 대해선 20대 여성들 사이에선 페미니즘이 강화되고 있다면서도 30대 여성에선 답보, 4050 남성 사이에서는 반페미니즘이 강화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무엇보다 지금 서울 유권자들이 뽑은 탑3 의제가 중요합니다. 부동산과 주거 안정이 31%, 경제성장 19%, 일자리 창출 및 고용이 10%, 모두 문재인 정권의 심판론과 연계되어 있습니다. 이재명에게는 상당히 취약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무엇보다 이재명에게 불리할 수 있는 도전 요건, 일방주의 리더십, 형수 욕설 논란 및 대장동 의혹, 부동산 문제 부각 등 불리한 의제 지형, 2017년 탄핵 정국이 만들어졌던 중도와 진보 유권자 연합의 해체 등을 들었습니다. 자, 저는 이 민주당의 보고서입니다. 그런데 이걸 갖다가 이렇게 흘린 이유 중 하나는 아마도 안철수를 띄우려고 단일화 의제를 띄운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분위기는 완전히 변했습니다. 안철수는 내려가고 있고 지금 국민의당은 상당히 당혹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오늘 안철수 후보가 기자회견을 했지만 송영길의 기자회견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지금 미디어의 관심은 안철수 기자회견은 별로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별 내용이 없는 겁니다. 반면 송영길은 희생을 좀 했습니다. 자기가 일단 출마하지 않겠다 총선에. 그리고 서울 종로, 청주, 대구, 청주, 안성에 공천을 아예 하지 않겠다. 자, 어쨌든 지금 분위기는 이제 안철수는 잊혀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재명은 지금 마지막 카드를 마구마구 던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과연 가능할까요? 아무튼 윤석열 후보는 오늘도 꿋꿋하게 정책 행보를 하고 있습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